인제대 김창룡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른바 친여 매체라고 불리죠.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논조 거듭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어떤 내용인지 일단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조선 동아일보 아마 친여 매체,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하는 매체, 이런 미디어로 손꼽히는데요. 네. 그동안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도를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사사건건 문제 삼고 비판 수준을 넘어 비난까지 한다. 이런 적대적인 보도 행태를 보인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데요. 네. 최근에 친여 매체의 비판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서실장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동아일보는 10월 30일자 사설 제목에서 방산 비리 척결 시정연설 대통령은 1년간 뭘 했는가 이런 식의 제목으로 대통령을 비판했고 또 그 전날 이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의 공한 말의 성찬을 공박하는 그런 내용을 실은 것 이외에도 김기춘 비서실장을 또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예, 좀 직접 인용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군납 비리를 거론하면서 강력하게 척결할 것이다. 이렇게 시정연설을 한 데 대해서 네.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했죠. 작년에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 왜 또 이런 말을 하느냐. 직접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네. 마치 1년 전 국회 시정연설 원고를 다시 서랍에서 꺼내 읽은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비리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왜 1년이 지난 뒤에도 다시 들어야 하는가. 하지만 방위산업과 군납 비리는 1년 전보다 더 했으면 되지.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동아일보가 박 대통령을 겨냥해서 정면으로 비판했고요. 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또 다른 사설에서 비판했는데 네. 그것은 이제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 실장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낙하산 인사는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동아일보는 또 다른 사설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김기춘 실장 눈에는 낙하산 인사가 한 명도 안 보이나. 그렇게 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 최근 논란이 된 잔이윤 한국관광공사 감사와 또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곽성문 방송광고진흥공사 이사장, 박원수 인천공항공사 사장 이렇게 일일이 한 명씩 거론하면서 이런 낙하산 인사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까지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그 김 비서실장을 그냥 노골적으로 겨냥한 멘트들인데 네. 이게 동아일보뿐 아니라 조선일보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 동아일보 마치 약속이라 한 듯이 조선일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그 네.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는 10월 29일자 청와대의 정치권 수준 보여준 7시간 괴담 소동 이런 제목을 사설에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싸고 수많은 억측과 낭설 심지어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괴담이 횡행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키운 책임을 청와대에 있다 이렇게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정면 겨냥이네요. 네, 지금 설명하신 이 기사들 보니까 다 10월 말에 집중돼 있어요. 오늘이 네. 11월 1일이니까 정말 최근의 기사들인데 이런 보도 논조의 변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한마디로.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그 이유를 들자면 일단은 박근혜 정부의 어떤 불통 또 무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친여 매체라고 하는 이런 언론도 참 보기 딱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박 대통령이 이미 비리 척결을 내세웠고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이나 제도 같은 게 갖춰지지 않았고 지금 국회에서 법안 통과 안 시켜준다 이런 그 국회 타령만 하고 있는 게 언론 입장에서는 답답했다는 것이고요. 또 박 대통령 국민과의 접촉도 없지만 과거에는 이런 친여 매체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이 특별 인터뷰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조차도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친여 매체에 대한 특별 대우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이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해야 할 정당한 비판을 한 것인데 네. 문제는
비판하는 언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만 앞세우고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런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친여 매체도 보기에 딱하다. 이런 판단에서 이런 사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보기에 딱하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도 못 참겠다. 한마디로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어떤 이 무능, 불통 이거 외에도 또 좀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 겸허한 모습이 아니고 매우 오만한 모습도 이런 친여 매체의 반발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난번 국정감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개인 트레이너로 오신받고 있는 제2부속실의 국장급입니다. 3급 행정관 나이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어요. 국정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기 때문에 국가 기밀상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나이를 안 밝혔거든요. 아, 나이가 이제 국가 기밀사항이라는 거죠. 예. 나이가 국가 기밀이라기보다는 네. 국가 기밀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나이도 알려주지 못하겠다 이런 뜻이죠. 아, 예. 그런데 이건 이미 다 나와 있는 나이고요. 유명 트레이너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 옮겨서 지난해 1억 1,400여만 원 되는 헬스 기구를 들인 이유 이런 것을 추궁하는데 답변을 거부한 것이고 예. 34살짜리 최연소 국장으로 알려진 윤전추 이 행정관의 나이가 무슨 대단한 국가 기밀이라도 되느냐 이 답변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은 국민을 제대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네.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부응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주변 참모 이런 사람들이 국민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니냐. 언론도 우습게 알고 국민도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데 대한 언론의 정당한 반발 내지 비판인 것이죠. 무능한데 오만하기까지 하다. 그렇죠. 예. 이 박 정부에 대한 불만, 초조감의 표현 이런 것이 이제 친여 매체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다.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아마 이런 이 논조가 앞으로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박 정부는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이 무능, 무기력, 무책임함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노출시켰는데 그 외에도 인사 문제는 인사 참사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기대를 오히려 실망으로 바꿔버렸는데 네. 최근에는 또 개헌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와 여당 대표가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 빠른 속도로 민심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와대의 어떤 위기감 같은 것,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읽히지 않아서 친여 매체를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야당도 보면 4분 오열된 이런 상황에서 네. 박 정부를 제대로 견제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이 야당급 훈수 수준을 넘어서 비판목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씁쓸하네요. 거기까지 들으니까. 그런데요. 네, 이게 대통령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권력이 약화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2년이 넘어가면서 발생했다는 것도 사실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초반이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네. 예,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보면 그동안 이 방송이나 공영방송에서 이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영방송은 이 현재의 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조중동이라는 친여 매체는 그동안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도해 왔는데 그동안 많이 인내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봤을 때는 도저히 이런 인내가 현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을 하고 나선 것이죠. 그렇군요. 보면은요, 원래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을 사실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이제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사실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세력들조차도 이런 반응이구나.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죠? 아마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다른 한편에는 이런 신문사들이 이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이 방송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어떤 앞으로 이 종합편성 채널이 적자의 허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노리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진정으로 현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전한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예.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청와대에 달려있죠. 알겠습니다. 결국 청와대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제대 김창룡 교수였습니다.